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김작이 묻고 곽박이 경제로 답한다. 주파수 94.5 YTN 뉴스 FM 곽수정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3부는 김 작가가 문을 엽니다. 네, 김 작가입니다. 제가 치맥을 참 좋아하는데요. 치킨집에서 치킨이랑 맥주를 같이 배달시키는 건 되지만 네. 맥주 전문집에서 맥주랑 치킨을 같이 배달시키는 건 불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국세청이 맥주 배달 사업을 불법으로 판단했다는데 예. 치맥은 되고 맥치는 안 된다는 건가요? 언뜻 생각에 상식적으로 술을 파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치킨을 판매하는 거 하고 치킨 판매를 주목적으로 하고 술을 배달해 주는 거하고는 약간 좀 형식적인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언뜻 생각하기에 술을 판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 주류 영업 허가를 받아야 될 것 같고요. 주류 판매업이라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치킨을 주로 판매하는 것 같으면 통신 배달 사업상에 있어서 주류 판매가 목적이 아니고 배달 통신 배달업 등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이 다르지 않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치킨을 판매하는 쪽에서 어떤 사업 허가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술을 배달을 하는 쪽에서 치킨까지 같이 배달한다 그러면 영업권 침해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국세청에서 반대를 한 것 같고 그다음에 치킨을 판매하는 쪽에서 술 배달을 시켰을 때 배달해 준다는 것도 조금은 이상하죠. 치킨 한 마리 시키고 술을 뭐 20병을 시키든 30병을 시키든 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이거는 우리가 사회가 이제 점점점 이렇게 통신법이나 많은 내용들이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배달되는 비중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국세청과 보건부, 식품부 이런 쪽에서 아마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그런 대목이 아닌가 싶네요. 좋은 걸 지적해 주셨네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경제학자 곽수종 교수가 진행하는 YTN 뉴스 FM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를 듣고 계십니다. 정면 스포츠. 오늘 하루 동안 있었던 스포츠 소식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스포츠 정면 승부의 중앙일보 박민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도 이 사진을 보고 유현진 선수 여자친구인가 이랬는데 열애설 나왔어요? 네, 미국 프로야구 LA 다저스 투수 류현진 선수와 예. 슈퍼모델 출신 배지연 MBC 스포츠 플러스 아나운서가 열애 중인데요. 예. 오늘 한 스포츠 신문이 둘의 열애 사실을 보도했고요. 네. 두 사람이 결혼을 전제로 2년 동안 사귀었고 류현진이 올 시즌을 마친 뒤에 또 결혼을 계획 중이라고 또 두 사람이 인정을 했습니다. 아, 그랬군요. 그럼 양가 인사는 다 했겠네요. 네, 가족끼리 또 인사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일단 예. 내년 1월 정도에 결혼할 또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야구계에서는 또 보고 있습니다. 추성훈 UFC 선수도 야노시오를 부인으로 맞아들이고 유현진 선수도 배지연 슈퍼모델 출신을 아내로 맞아들이고 돈을 따라간 거예요? 남자의 능력을 따라간 거예요? 뭐예요? 네, 사실 스포츠 선수들이 또 미녀와 결혼하는 경우가 좀 최근에 많아지고 있는데요. 예. 너무 또 돈 때문은 아닌 것 같고요. 사실 축구 스포츠 선수들을 만나보면 네. 실제로 만나보면 또 경기장 안에서는 굉장히 야성미가 있고 또 밖에서 보면 또 순박한 매력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또 어릴 적부터 단체 생활에서 또 배려와 희생 정신도 있는데 또 이런 네. 점도 좀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스포츠 아나운서니까 아무래도 이제 리포트하거나 이러면서 만날 기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맞습니다. 사실 류현진 선수와 배 아나운서 같은 경우에도 네. 일단 정민철 MBC 스포츠 해설위원이 또 류현진 선수는 한화 후배고요. 예. 또 같은 회사 소속 배 아나운서를 소개를 시켜줬는데 예. 또 말씀하신 대로 두 사람이 또 야구라는 공통분모를 통해서 예. 사랑을 키워왔다고 하고요. 예. 사실 류현진 선수가 2015년과 16년에 예. 또 어깨와 팔꿈치 수술을 받으면서 또 굉장히 힘든 시기가 있었는데 네. 그 당시에 배 아나운서가 곁에서 또 큰 힘이 되어줬다고 합니다. 요즘 MBC는 배 아나운서가 상당히 화제에 많이 오르네요. 배 씨 분들이 많으세요? MBC에? 네.
배지원 그 아나운서 같은 경우에는 그 MBC 스포츠 플러스 소속이고요. 예. 네, 좀 2007년부터 뭐 스포츠 아나운서로 또 다른 방송사도 오가면서 예. 또 굉장히 뭐 이렇게 야구에도 좀 많이 알고 그렇게 예. 좀 진행을 하면서 또 좀 똑똑하고 또 바른 이미지로 또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 제가 그렇게 진짜 로맨스 없는 아재식으로 개그는 아니죠. 질문을 했다고 사랑이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이해를 되는 것 같아 조금 죄송스러운데 하여튼 두 분이 좋은 커플이 돼서 네. 유현진 선수는 좋은 성적을 또 이름이 뭐라 그랬죠? 네, 배지원 아나운서. 배지원 아나운서. 이분은 또 훌륭한 현모양처가 되기를 바라면서 아, 네. 스포츠 선수들이 미녀들과 미녀라 그럴까요? 몸 얼굴만 예쁘면 뭐예요? 마음이 예뻐야지. 아, 네, 그죠? 맞습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도 사실 좀 스포츠 선수와 또 그 미녀 스타 커플이 많은데요. 네. 또 잉글랜드 축구 스타 베컴과 또 걸그룹 스파이스걸스 출신 빅토리아도 있고요. 네. 또 우리나라에서는 축구 선수 기성용과 배우 한혜진 씨가 있는데 또 한혜진 씨 같은 경우에는 또 얼굴도 예쁜데 나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거기는. 네, 8살 정도 차이가 와. 나는 걸로 알려졌고요. 그 사실 집에서도 굉장히 내조를 잘하면서 예. 또 내조의 여왕으로 또 알려져 있고 또 마음도 따뜻한 것으로 또 축구계에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몰라요, 부부 사이는. 네. 너무 그렇게 선전해주지 마세요. 네. 부부도 싸우면서 크는 겁니다, 때로는. 네. 유럽 프로축구 소식 한번 들어볼까요? 네, 그 스페인 바르셀로나가 오늘 유럽 챔피언스 리그 조별리그 경기에서 네. 이탈리아 유벤투스를 3대 0으로 꺾었습니다. 네. 그 바르셀로나 메시 선수가 전반 45분과 후반 25분에 두 골을 몰아치면서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네. 메시 선수의 부인은 누구예요? 네, 메시 선수의 그 와이프는 그 로쿠소라고 아르헨티나 출신이에요. 예. 그 어릴 적에 그 고향에서 만난 소꿉친구고 그러니까요. 그 첫사랑과 이렇게 계속 또 이렇게 인연을 이어가면서 결혼을 한 경우입니다.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제 집사람도 초등학교 동창이거든요. 저. 아, 그렇군요. 네, 그 로맨스. 이런 게 진짜 로맨스예요. 아, 그럼요. 예. 로맨티스트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농구 대표팀이 외국인 선수 귀화를 추진 중이라는데 누굽니까? 네, 그 대한농구협회와 프로농구 연맹이 그 삼성의 라틀리프 선수 특별 귀화를 추진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아, 예. 그 미국 출신인데요. 예. 2012년부터는 모비스에서 뛰면서 3년 연속 우승을 이끌었고 현재는 삼성 소속이고요. 예. 그 특별 귀화를 거치면 또 대학체육회 심의와 또 법무부 승인을 거치면 되는데 예. 사실 농구에서 귀화는 또 국제적인 추세고요. 예. 일본과 필리핀 등 또 많은 아시아 국가들이 또 귀화 선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선수가 제가 이름이 귀에 읽는 게 미조리대니까 이게 타이거스거든요. 미조리의 마스코트가. 네. 미조리대 출신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 사실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바로 한국으로 건너왔고요. 예, 예. 프로세 생활을 또 한국에서 시작해서 예. 한국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많고 예. 또 딸이 수원에서 태어났는데요. 예. 또 딸이 본인이 또 한국 사람으로 생각할 정도로 그렇군요. 한국에 대한 애정이 또 굉장히 깊다고 합니다. 예. 농구의 나라 미국이 처음 만들었죠. 네이스미스 박사가 만들었는데 하여튼 우리 대표팀에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가 그 1996년 애틀란타 올림픽 이후에 네. 또 본선 무대를 밟지 못했는데 네. 또 라트리프 선수가 또 가세할 경우에는 또 힘과 높이에서 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또 인성도 훌륭한 선수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좀 농구 또 시들어진 농구 인기에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중앙일보 박민 기자였습니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방송 들으시고 의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샵 0945, 샵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오늘 들으신 방송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간 아이돌 요즘 어리다고 놀렸다가는 중학생한테도 잘만 하면 맞겠던데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지금 이 시간에는 정치하는 청년 주간 여의돌 시간입니다. 젊은이들이 대한민국의 미래죠. 우리 미래. 지금 모든 정치인이나 우리 모든 사회가 전부 과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좀 미래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 젊은 두 분들과 함께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미래 이야기를 좀 지향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해서 두 분 모시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정당발전위원회 장경태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바른정당의 이름 석자면 다 아는 분이죠. 이준석 최고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주제는 한 두 가지로 가져갈까 싶어요. 하나는 강원랜드, 또 하나는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이건 좀 가려놔야 될 것 같아요. 강원랜드 이야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강원랜드가 청탁랜드냐 아니면 부정채용의 랜드냐 이런 주제를 가져갈까 싶어요. 어떻습니까? 지금 자체 감사 결과 2015년 내부 감사 결과인데요. 2012년부터 1년 동안 강원랜드에 뽑힌 신입사원 가운데 95%가 외부 청탁이다. 쉽게 말해서 10명 중 9명 신입사원이 전부 백으로 들어왔다. 요즘 젊은 세대들 겉으로는 정의 외치면서 내로남불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원래 근데 그 강원랜드 들여다보니까요. 신입을 많이 뽑지는 않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좀 그 감원의 추세가 있기도 하고. 그래서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제 그 어려운 그럼 더 줄어든 그 문을 열에 9분 이제 백으로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불공정 그 자체죠. 3,700명 정도가 전체 직원 수인데 여기에서 4분의 1 정도가 한 900명 정도가 백으로 입사했다고 하니까. 근데 우리 장경태 의원. 연봉이 얼마인 줄 아세요, 혹시? 한 7천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신입 초봉이 2017년 기준으로 3,200만 원. 대기업이 보통 한 4,200에서 4,500 되죠. 그렇죠. 네. 중견기업이 한 3,500 정도 될 건데 그게 중견기업 수준이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강원랜드는 원래 지역사회 그 탄광 지역을 조금 지역사회의 다른 의미로 한번 바꿔보자 해서 폐광지역 개발지원법, 특별법 발효돼 가지고 만든 건데 이렇게 되면 주민들의 입장에서 경제를 살리기보다는 경제가 별로 지역 경제에 도움이 안 되겠습니다. 그죠? 사실 이제 누굴 뽑아도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이제 보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불공정이가 많이 일어나죠. 왜냐하면 명시적으로 능력이 티가 나는 곳에다가 이렇게 좀 편법을 쓰게 되면은 나중에 꼭 걸리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 드러나는 것들이 보통 이제 직군상, 관리 직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꼭 이제 아주 특출한 능력이 필요하진 않은 그런 직군들로 많이 이런 세태가 반영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게 백을 동원했다는 게 어떤 백이냐 그러면 권성동 의원 비서관 케이스, 강원랜드의 워터월드 수질 환경 분야 전문가 선발 과정에서 400등인데 성적을 6등으로 조작했다나요? 그렇게 해서 들어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지금도 일하고 있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본인한테 어떤 해명의 기회를 드려야 되고 하는 것이 공정한 방송이겠지만 강원랜드가 대신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답변을 했냐면 강원랜드를 만든 폐광 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존속 기한을 연장했고 따라서 카지노를 확충하는데 도움을 많이 줬기 때문에 뽑았다. 권성동 의원이 도움을 많이 줬기 때문에 뽑았다. 이 말이겠죠. 이게 근데 사실 권성동 의원 입장에서 이제 배려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죠. 지금 국회 레벨에서도 있을 것이고 지방자치단체 레벨에서도 굉장히 많고요. 사실 이제 소위 말하는 선거에 이긴 측에서 이제 내 자리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생각하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애초에. 그렇기 때문에 아주 안 좋은 관행이 이번에 드러난 것이라 볼 수 있겠죠. 이준석 의원도 그렇고 장경태 의원도 그렇고 만약에 두 분이 국회의원이 되면 이제 비서관, 보좌관을 다 뽑으셔야 되잖아요. 어떻게 뽑으실 생각이세요? 우리 장경태 의원부터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일단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능력과 함께 신뢰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같이 일할 수 있는 팀워크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팀워크를 바탕으로 해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을 좀 뽑고 싶네요. 어떤 것을 능력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기본적인 이제 어떤 정무적 감각과 국회의 상임 일정 그리고 제가 아무래도 국회의원이 입법부의 입법기관으로서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겠죠. 이준석 의원은. 저는 이제 정내에 이제 지역구 만약 국회의원이 된다면은 동네에 좀 신망이 두터운 분하고 그리고 또 이제 정책 개발이 아마 주가 아니겠습니까? 정책에 또 능력이 있는 분을 뽑아야겠죠. 그러면 두 분께서 재선 또 3선, 4선 계속 된다는 가정하에 국민의당이 다선 의원 뽑지 말자 제한하자라는 법안을 발의 중에 있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현재대로 이야기하자면 3선 4원으로 가게 될 경우에 비서관 보좌관 분들 중에서 저 이제 조금 다른 방향으로 커리어를 쌓아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혹시 다른 곳에 좀 이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부탁을 한다면 어떻게 대응하시겠어요?
근데 입법부의 근무한 경험 자체가 상당히 뭐 메리트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뭐 특별히 이제 저희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특별히 도와주는 문화는 없어졌거든요. 오히려 그렇습니까? 이제 그 입법부에서의 어떤 전문성을 토대로 해서 오히려 이제 어떤 공공기관이라든지 어떤 뭐 산하기관을 갈 때도 본인이 뭐 능력껏 가는 문화가 좀 정착된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런 문화가 민주당에 있었어요? 저희는 제가 아시는 분이 민주당 보좌관 하시다가 금융기관을 영전하셨는데 딱히 능력을 인정받은 것 같지는 않거든요. 뭐 의원이 도와준다고 말할 수는 없죠. 의원을 받겠죠, 의원을. 의원이 어떤 분이 받겠죠.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투명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든 야든 현 정치인 특히 국회직을 하고 계시면 자기가 소속돼 있는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상임위원회. 아니면 이제 그쪽에서 주로 활동을 많이 하시게 되면 정부 기관이나 민간 기업들하고 보좌관이나 비서관분들이 많은 접촉을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어떤 인맥을 쌓고 또 네트워크를 만드는 그런 경우는 있을 것 같아요. 대관 업무에 실제로 많이 이제 보좌관들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제가 하기로는 뭐 지금 여당 의원 중에서도 야당 의원도 있고요. 자기 의원실에서 나가서 이제 좀 일이 없는 사람에게 방송 패널 좀 시켜달라고 청탁하는 경우도 봤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로 뭐 복잡하게 있습니다. 예. 이게 참 그래요. 우리나라의 직업 뭐라 그럴까 시장이 완전 경쟁 체제로 돼 있으면 좀 덜한데 대부분의 지역과 학교 뭐 학연과 얽히고 설켜 있는 게 작용이 되기 때문에 결국 백을 동원해야 된다라는 것이 뭐 일반화되어 있는 그런 인식 같은데 이거 빨리 타파해야 될 것 같은데 이번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 감사 자료를 갖다가 이제 강원랜드 쪽에서 쭉 넘겨받고 검찰이 조사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수사를 또 제대로 안 했다 그래요. 그렇죠. 그럼 이거는 모든 이권 관련된 정부 기관들이 다 연계되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2015년 5월에 정부 지시로 감사를 진행했고 또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권선동 의원이 지금 국회 법사위원장이세요. 그러니까요. 결국 제대로 된 특히 다 전 정권에서는 또 막강한 권한이 있으셨기 때문에 제대로 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웠고요. 또 이 비리 자체가 최영집 그 강원랜드 전 사장과 권선동 의원 또 특채가 됐던 그 보좌진 모두가 다 또 같은 고향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제대로 된 진술과 조사가 나올 리가 없죠. 근데 공교롭게도 이준석 의원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 두 분이 이 문제에 연루됐어요. 방금 지적하신 권성동 의원하고 또 저기 염동열 의원. 그죠? 염동열 의원 그쪽이 이제 지역구랑 가까우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실제로 강원랜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염동열 의원이 많은 부분을 좀 도움을 주긴 줬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당연한 혜택이라 생각하고 그런 걸 이제 받을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뭐 구조적으로 이 문제는 엄격하게 다룰 수도 있겠지만은 애초에 좀 틀을 좀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 게 저는 강원랜드 같은 회사가 이제 준 공기업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엄청난 특혜인데 아까 말했듯이 폐광 지역에 대한 특혜로 인정되고 있는 것인데 이게 사실 뭐 그쪽 지역 사람들의 권익을 위해서 쓰일 수 있으려면은 이것보다는 조금 더 정부의 입김이 좀 닿지 않는 형태로 만들어지지 않냐. 예를 들어 물론 이제 사기업이 되면 그럼 그 이익을 어떻게 환수하냐 할 수 있겠지만은 예를 들어 지자체가 그냥 우선주를 다 가지고 이제 운영해도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이익 환수 방법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어떤 사행 산업에 가까운 이 산업 자체를 이렇게 힘 있는 권력자들이 마음대로 주물 수 있는 형태로 놔두는 것 자체가 뭐 그거 자체가 시스템적으로 아주 위험하다 봅니다. 네, 시스템 문제는 아니고요. 사실 이번 사건이 너무나 심각하게 보셔야 되는 게요. 2012년 13년에 필기시험 없이 뽑힌 인원이 518명 중에 이 어떤 지시나 청탁에 의해서 별도 관리된 인원이 493명이나 되거든요. 거의 대부분 518명 중에 493명이라는 건 정말 20명여 명 빼고는 전부가 다 청탁에 의해서 뽑혔는데 특히 2012년부터 2년 동안 그 이제 염동열 의원의 보좌관이 지역구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또 이런 어떤 공공기관을 지역구 관리용으로 이렇게 혹시나 관리한 게 아닌가 이런 사실 의혹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방금 말씀하셨듯이 태백 영월 지역에서 그 지역구로 하고 있는 염동열 의원이 공공기관과 그 강원랜드와 많이 연관이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사실상 사적으로 이용한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이거는 엄청난 검찰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수사 들어가면 얼마나 모호해지냐면요. 예전에 그 파주의 LCD 공장에 사내 변호사로 취업한 모 의원 딸 있잖아요. 그거 무죄 나왔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 보면 대충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황상 취업에 도움을 줬구나라고 하더라도 뭐 어떤 특수한 내규에서 뽑았다 이렇게 가면 또 문제 없는 상황으로 검찰에서는 선을 긋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했지만 여야를 공히 막론하고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분개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겠지만은 이거 예.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지는 시스템적으로 구조적으로 바꾸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또 딜러로 뽑았다가 행정직으로 전환한다는 사실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 정유라의 입시 비리에 분노했던 이유가 있거든요. 예. 결국엔 권선동 의원과 임동열 의원의 이 소위 채용 비리에 대해서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좀 사례가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불공정하게 또 별도 관리돼서 청탁과 예. 지시에 의해서 채용된 이 과정 그리고 100% 중에 한 95%를 채용된다면 이건 사실 납득하기 어려운 상식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아예 이번에 여당에서 의지가 있다면은 이런 것들을 확 개혁할 의지가 있다면은 하다못해 요즘 지자체에 가보면요. 네. 지자체에서 요즘 워낙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예. 지자체장이 갖고 있는 권한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관내에 있는 예. 주차 요원 선발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관리공단을 둬가지고.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도 동네 가서 물어보면 아무도 공정하게 되고 있다는 얘기를 안 해요, 잘. 예. 그런 것처럼 저는 아예 그것까지 싹 개혁할 어떤 방안이 있다면은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면 제 생각에는 뭐 이 개별적 사안을 들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수렁에 빠지는 길입니다. 강원랜드가 1998년에 설립됐다라고 제가 언뜻 봤는데 요 문제 방금 두 분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여기서 마감을 좀 하고 돌아와서 조금 한 가지만 이하영 총리 이야기만 나누고 또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정치하는 청년 주간 여의돌 더불어민주당 정당발전위원회 장경태 위원 바른정당의 이준석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